입주권 가격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드려야죠. 잠깐만. 기분 나쁜데? 왜요? 아니, 뭐 그냥 헤드를. 하셔야지. 왜 자꾸 멈춰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여보세요, 이거 세 장 당신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 하는데 말을 끊어. 여기 계속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아까. 알았어. 해. 알았어. 해. 어디서부터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벌써 6월 중순을 달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엄청 덥네요.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해주셔서 감사하죠. 네, 지금 저는 저랑 같이 지금 토지보상 관련돼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은평에서 공인중개사 라라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송성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개발 그러면은 입주권 뭐 딱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송성종 대표님이 한번 말씀도 듣고 오늘 그런 시간 가지려고 오늘 자리 마련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송성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보통 아파트보다는 노후 저층,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늘 고사장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좀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저희 토지 보상은 아시다시피 손실 보상금 위주로 해갖고 증액의 절차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강남 상고 재개발 입주권 딱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 보상 전문가이긴 건 맞지만은 이 입주권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상 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그런 또 거래를 하시고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오늘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이 정비사업이나 그 딱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재개발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시고 혼동하시는 게 입주권이랑 분양권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입주권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 분양할 때 청약 넣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 당첨된 분들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개발에서 입주권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알아두시는 게 향후에 투자할 때 도움이 꽤 많이 될 거예요. 보통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설립되게 되는데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제 아파트 설계를 뜨게 돼요. 아파트의 이제 동, 단지, 뭐 세대수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사업시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 인가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조합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종무자산 평가, 예. 자기 집에 대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추정 분담금 그리고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이 저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우리 이제 송 대표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뭐 종후자산 평가인데 좀 종후자산이 뭔지도 모르겠고 종전자산이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럼 종전자산이 뭔지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합 설립이,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이쪽에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제 구역이 지정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끼리 모아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렇다면 내 지금 땅과 건물이라든가 뭐 사업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그래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해서 조금만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종전자산 가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주택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종전자산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다 합해져서 종전자산 가액이라고 하는 그런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잡아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우선은 자산평가 같은 경우가 네. 그 시점 잡는 기준이 사업시행 인가 고실 기준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로 개발된다는 네, 이슈 네, 때문에 금액은 시세가 많이 오르겠지만은 네. 그 이제 시세대로 하지는 않고 네. 상대적으로 좀 평등하게 오.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좀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종전자산이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공장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땅도 초기 투자 자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토지와 건물이 10억의 출자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최초의 금액이 종전자산평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미천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기 자산. 예, 예, 예. 그리고 조무자산이라는 거는 네. 조합에 이제 처분할 수 있는 네. 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 조합에서 얻는 수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조합원한테 분양하는 그렇죠. 네. 예.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에게 배정되고 남는 세대수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를 합한 게 조무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합한 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최초의 그 설립 자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 돈이 남았어. 그러면 그게 분배도 이루어지겠네요. 부족하면 그 분담금이라고 하죠. 세대별. 그걸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합원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먼저 해서 선점하려는 것이 있는데 네.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가 더 낮게 책정돼서 조합원들한테 배정이 되고 대충 그래도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지 뭐 일반적으로 얼음잡은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사실 좀 딱 몇 프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조합의 사업성, 네. 입지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네.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예. 적게는 10% 정도. 네. 이거는 조합의 그 사업 추진 속도라든지 네, 네. 사업비라든지 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인가가 지나고 나서는 그분들이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이사비 같은 것들도 주나요? 당연히 주죠. 기본적으로 세입자들 네. 사는 분들이나 네. 이제 명의자 네. 이사 갈 때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네. 그리고 이주비 할 때 필요한 뭐 대출 같은 것도 네. 조합에 따라서 또 시공사의 제한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도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조합원들이 들어가실 때는 이 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걸 말씀하셨고 또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 들어갈 때 분양 받으면은 일반 분양자들이 옵션 같은 거 네, 있고, 네, 네, 요즘에 네. 천장형 에어컨 네, 있고 네. 냉장고 네. 그런 것도 빌트인 다 이제 유상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다 취득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조합원들에게는 이런 것들 다 무상으로. 무상은 아니고 뭐 그 안에 포함되지 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100%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네.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일반 분양 아파트는 이게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잖아요.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시공사들이 입찰 제한할 때 제한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도가 네. 조합원들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네. 이 비율인데 최근 추세는 아무래도 시공사들이 좀 더 유리한 네.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안 받고 잔금 100%로 가는 그런 단지들이 요즘 이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 상당한 혜택이네요. 그럼요. 네.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 받고 네. 그리고 잔금할 때는 이주비 대출을 갚고 나서 이제 잔금 대출로 네. 전환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네. 대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로 입주 안 하고 전세 입자 껴서 네. 자금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입주권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이 먼저 이제 선점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네. 재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파트가 많은데 모든 아파트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입지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대장 아파트가 네, 정해지게 되는데 네.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네. 입지가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프리미엄 차이도 당연히 있고 인기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높은 금액을 주고서 이런 입주권 투자하는 이유는 네. 이 구역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네. 여기는 무조건 대장 아파트가 될 거야. 그런- 그런 데는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이거 아까 좀 궁금했었던 건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종전 자산이 제가 1억이 됐어요. 1억인데 그 아파트 들어갈 뭐 기타 등등의 사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정이 안 됐는데 프리미엄이 2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2억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 조합원 분양가가 뭐 예를 들자면 5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억인데 그럼 4억을 놓아야만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이 조합원 그건데 만약에 조합원에 들어가는 게 아까 20%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6억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선점 효과도 있겠지만 피가 뭐 천정부지로 우리 뭐 말 들어보면 막 뜬다고 하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선점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자칫하다가는 이익을 못 보고 오히려 좀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괜히 투자하면은 네. 망하는 거죠. 아, 망하는구나. 네. 그러면- 혹시 망하신 분 보신 적 있어요? 아직 있죠. 지금 최근에 그 프리미엄 자체도 네. 그 부동산 시장 경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가 뭐 2년 전만 해도 네.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서 그때는 그냥 찍으면 그렇죠. 네. 다 샀을 때고 네. 그때 꼭지 잡으신 분들은 네. 지금 굉장히 좀 소위 마탱이가 같다. 아, 소위 마탱이 같다. 여기서 말하는 꼭지는 어떤 꼭지를 말하는 겁니까? 최고가에 잡는 거죠. 아, 그 꼭지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입주권 투자할 때 네. 프리미엄 어떻게 네. 형성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빌라로 보지 않고 아파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어. 이건 아파트가 네. 될 빌라이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입주권 투자했을 때 총 들어가는 금액을 네. 주변에 있는 신축 대장 아파트랑 비교해 보는 거죠. 아, 그 계산을 다 해보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하면 이제 매매가가 되고 그리고 그 매매가에 추가 분담금을 더하면 내가 총 투자하는 금액이 나오죠. 예. 그 금액과 주변의 신축 아파트, 대장급 네. 이런 것들과의 그 금액을 비교했을 때 네. 얼마 정도 현 시점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 이런 걸.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 그 아파트가 5억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 가격이 그러고 일반 분양이 6억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84제곱미터가 됐든 뭐 5제곱미터가 됐든 들어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인한 선점 효과로 인해서 피를 주는 거라고 볼 수도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그 집에 살고 싶어서 과도하게 했을 땐 아까 말하는 5억에서 6억이 이제 분양가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7억, 8억 뜨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주 나이스한 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아파트도 입지를 보고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투자 안 하죠. 네네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꼭 입지를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그 입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는 입지를 먼저 찾아야 네. 나중에 이제 후회 없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보통 요즘에는 유튜브나 네. 블로그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죠. 네네.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네. 좀 부동산 블로그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중개사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연락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난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런 데가 생각보다 많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개사님들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입주권 나왔어요. 어때요? 투자가 어때요?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물어보면 네.
너무 본인들의 언어와 단어로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아까 이제 뭐 끊어서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설명한 재개발 절차에 네.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네. 재개발 용어가 네. 그 부동산 중개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만든 용어가 아니라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네.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건 좀 숙지해야지 아. 어디 가서도 이제 무시받지 않고 네. 호구 잡힐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아, 돈만 있으면 무신 당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각박하네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해서 75%의 동의율이 되고 설계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신 말씀이나 아니면 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떠세요? 일단은 그 입주권이라는 용어 아까 처음에 네.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그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단계가 있어요. 사업 단계. 네. 이 관리처분 인가 기준으로 네. 관리처분 받기 전에는 기존 토지 건물 네. 뭐 이렇게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된 네. 기준으로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저 잘 몰라서. 관리처분이 뭐예요? 관리처분이 쉽게 말해서 그 조합의 손익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도 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업 인정이라고 보는 건 어때요? 사업 인정. 예. 우리가 보상하면 이 사업 인정고시라는 게 낳거든. 세무고시가 나고.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강제로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관리처분이란 곧 이때부터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바퀴가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뭐 사업이 후반기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네, 되돌릴 수 없고 예. 이미 이때까지 조합에서 쓴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회수하려면 또 일반 분양해가지고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용어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용어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내가 이제 이 처분하는 이제 권리나 이 힘을 이제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관리처분인가 뭐 사업시행인가 하면 인가 허가하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어가 힘들어서 제 깐에는 한번 했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죠? 좀 불편해요. 제가 모르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은 못 알아먹어요 중개사들이. 거래 못해요. 굉장히 좀 멋대로 하시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실제 이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주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을 매수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 인가 때 감정평가하고 나서 조합원들 분양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분양 신청할 때는 보통 자기가 받고 싶은 평형, 순위 한 3가지 순위로 신청하게 되는데 네. 관리처분 인가할 때는 이제 그 평형이 확정이 되는 거죠. 요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84 같은 경우는 네. 프리미엄이 좀 높아지고 네. 그때부터 좀 프리미엄 차이가 난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합원 분양 신청이 확정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자녀 세대는 네. 일반 분양이나 공공 임대로 이렇게 배정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적절해야지 손익 계산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팔면 안 살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싸게 팔면 뭐 경쟁이 있겠지만 그 점을 잡는다는 게 곧 분양 성공률을 얘기하는 거와 손익에 대한 어떤 손실과 이득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예. 정확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비례율이랑 네.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 종무자산, 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수익을 말하는 건데 이 종무자산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도 높아지고 일반 분양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분양했을 때 미분양될 위험이 있다. 그거 종우자산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조합이나 이제 정비 전문 업체들 네. 주변 시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네. 사업을 좀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부러 이 상황을 보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